자, 오늘의 할 일은 지난주에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했으니까 오늘은 또 다른 화학 반응 중에 하나인 산염기 중화를 해볼게요. 자, 먼저 산이라는 물질이 무엇인지, 염기라는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산이 뭐냐? 물에 녹여서 수용액이 되었을 때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 자, 한번 써보면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런 걸 산이라고 불러요. 실은 나중에 우리가 학년이 더 올라가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저 산이라는 물질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한 가지 방식으로 산을 정의하는 걸 통합과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이 수소이온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우선 기본적으로 물에 녹는 애예요. 그래서 물에 녹였어. 그랬더니 아마도 제가 이온결합 물질인가 봐. 그래서 물에 녹이면 양이온, 음이온들이 이 물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때 항상 양이온으로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이런 애도 있고 염화수소 또 뭐 있을까?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이 정도 써볼까요? 자, 염화수소가 염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산. 얘가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거는 아세트산, 요거 식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산, 요게 이제 그 탄산음료, 그거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상에서 접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좀 강한 산에 속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얘네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냐? 참고로 염산은 수소이온 하나, 염화이온 하나를 내어놓는 친구고, 그 다음에 황산은 수소이온 2개, 황산이온 하나. 얘는 수소이온 하나, 질산이온 하나. 얘는 수소이온 2개, 탄산이온 1개. 얘는 수소이온 1개, 아세트산이온 1개. 이렇게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자, 보시면 공통적으로 모두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 수소이온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얘를 이 수소이온을 공통적으로 내어놓는 것 때문에 산성이라는 공통된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독특한 성격들도 있어. 예를 들어 염산 같은 경우에는 강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기체 같은 걸 만들면 이제 하얀색, 흰색 고체를 형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성질들은 음이온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 산들의 공통적인 성질, 산들의 공통점, 이 수소이온을 내놓는 것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이걸 산성이라고 불러요. 산성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1번. 얘네는 모두 물에 잘 녹고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자, 수용액일 때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걸 전해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로 먹으면요 신맛이 나요. 신맛. 근데 위에는 드시면 안 돼요. 자, 식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맛이 난다. 그리고 대체로 모든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로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금속은 아니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굳이 쓰자면 아연이라는 금속이 염산 수용액에 들어가면 염화 아연을 만들고 수소기체가 되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아연이라고 하는 애가 전자를 내어놓으면 그 내어놓은 전자를 수소이온이 받아서 기체가 되어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앞서 배운 걸로 치면 요거는 산화환원 반응인 거야. 그래서 아연이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되는 거고 그 잃은 전자를 수소이온이 받아서 기체인 수소가 되는 거니까 환원되는 거고 어쨌거나 산성 중에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여기에 염산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도 황산이 들어가도 질산이 들어가도 아세트산이 들어가도 뭐가 들어가도 다 동일하게 수소기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성질이다. 그럼 수소기체인 건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럼 뭐 불씨를 댔더니 펑 뭐 이런 거 나온대요. 왜냐면 수소가 가연성 기체거든.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산들의 공통적인 성질인 산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나면 이 탄산칼슘을 녹이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탄산칼슘이 이렇게 생긴 애거든. 얘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염산 같은 거랑 반응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선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물도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개수위가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어떤 산이 들어가도 뒤에 발생되는 물과 이산화탄소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탄산칼슘이 주로 어디에 들었냐면 건축물로 치면 대리석 같은 게 저런 걸로 되어 있는 거고 해양생물로 치면 산호 조개 이런 애들이 주로 탄산칼슘을 껍데기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조개야 물속에 살고 있어. 이 조개 껍데기 덕분에 이제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바다가 너무너무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갖고 바닷속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었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늘면 그게 바닷속에 녹고 그럼 바닷물이 탄산이 되고 그 산 때문에 조개 껍데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녹아요. 그럼 이 조개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껍데기가 녹아버리면 천적에 노출되기 쉽고 쉽게 잡아먹히겠지.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산호도 이게 주성분인데 이게 녹아버리면 산호가 이제 막 이렇게 무성하게 있어야지. 그 자리에 그 산호초 주변에 작은 그 물고기들이 산단 말이야. 얘네들이 살아야 또 그거 먹고 사는 또 다른 물고기들도 이렇게 먹이사슬이 이렇게 먹이그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산호나 조개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산에 대한 얘기가 뒷부분에서 우리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일상에서 이런 산이나 염기가 이용되는 예도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지구 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예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탄산칼슘이 주로 산호나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이에요. 그런데 얘가 산과 반응을 하면 녹아버린단 말이야. 산과 반응을 하면. 그게 산들의 공통적인 성질 중에 또 하나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나서는 뭐 그런 거. 여기서 뒤에 나올 때 지시약. 지시약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 얘가 산인지 뭐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어떤 약품을 하나 떨어뜨려 갖고 색깔의 변화를 통하여 얘가 산성 물질인지 염기성 물질인지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그걸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그 지시약을 넣었을 때 색 변화가 똑같겠지.
왜? 모두 같은 산이니까. 그죠? 지시약 예를 들면 메틸 오렌지 용액에 이 산성 물질이 들어가면 색깔이 빨간색이 돼. 그러면 염산을 넣어도 빨간색, 황산을 넣어도 빨간색, 질산을 넣어도 빨간색, 아세탄을 넣어도 빨간색.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시약에서 동일한 색깔을 가진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산 공통적인 성질이에요. 그럼 이렇게 공통적인 성질, 여기 나오는 모든 산들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고요, 신맛이 나고요,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나오고요, 탄산칼슘과 반응해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지시약의 색변화가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모두 물에 녹았을 때 뭘 내어놓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 질문 많이 합니다. 산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모든 물질이 동일한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아, 그 이유를 뭘로 설명한다? 얘네들은요 모두 수소이온을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정도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내가 뭐 물에 동동 때려기는 수소이온 뭐 이런 게 보이는 건 아니니까 확인을 어떻게 했느냐?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 혹시 학교에서 뭐 나름 실험 같은 수업을 할 때 거름종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거름종이. 그게 좀 되게 도톰하면서 물에 젖어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거름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물에 살짝 적십니다. 근데 어떤 물에 적시느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요. 저 종이 자체를 어떤 특정한 용액에 적셔, 촉촉하게. 자, 질산칼륨이라는 물질은 참고로 KNO3. 그래서 얘가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용결합 물질이란 말이지.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이런 상태로 있는 거야. 양이온, 음이온이 요 종이 위에 있어요. 내가 적셨으니까. 그런 다음에 양 끝을 금속 집게로 그냥 찝어요. 이렇게 빨래 집게처럼. 대신 금속이어야 되겠지. 이렇게 찝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어디다 연결을 하냐? 전원장치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이쪽이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종이를 하나 또 다시 이렇게 올려요. 무슨 색 종이를 올릴까? 푸른색 리트머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립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그럼 얘가 이제 촉촉하게 젖겠지. 내가 종이를 올리기 적신 거름종이 위에다 올렸으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올리면 살짝 적신 다음에 내가 이 위에다 뭘 올리냐면 실을 하나 올릴 거예요. 근데 실을 어디다 담갔다가 올리냐면 염산 용액에 담갔다가 여기다 올려요. 이렇게. 얘는 염산 수용액에 적신 실이야.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모두들 다 적셨잖아요. 이게 다 얘네가 이온결합 물질이고 그 이온들이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야.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물의 수용액 상태가 아니면 이온결합 물질이라 할지라도 양이온, 음이온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일부러 다 물에 녹인 다음에 다 적신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지금 이 종이 위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보시다시피 실에는 누가 있을 거냐? 수소이온이 있을 거고 염화이온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질산칼륨에 적셨다 그랬으니까 이 종이 위에는 칼륨이온이 있을 거고 뭐 질산이온이 있겠죠.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놓은 얘네들이 지금은 그냥 동동동동 떠다니는 중이에요. 자유롭게. 그렇다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요런데 내가 스위치를 탁 닫았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예상하기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이온들이 전극을 걸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다만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움직인단 말이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을 향하여. 그죠? 음이온은 플러스 극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까 내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바닥에 깔았잖아.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지금 이걸 올려놨거든. 근데 실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색깔이 변하는 거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합니다.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해. 이거 그 실험을 해보고 내가 저 실을 계속 바꾸면서 실험을 하는 거야. 염산에다가도 해보고 질산에다가도 해보고 황산에다가도 해보고 아세트산. 근데 결과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측을 한 거지. 아, 이 모든 물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게 하는 동일한 애들을 가지고 있구나. 걔가 바로 누구구나? 수소이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산들은 모두 똑같은 수소이온을 내어놓기 때문에 저런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의 포인트는 이걸 왜 적셨느냐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적시는 이유는 이 안에서 이온들이 이동하라고. 안 적시면 이동을 못하니까.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는 이제 색깔 변화를 보는 거야. 이런 걸 지시약이라고 해요. 색깔 변화를 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동하는 이온이 누구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 극을 향하여 움직이는 이온은 누구야? 수소이온과 칼륨이온. 그죠? 플러스 극을 향하여 움직이는 건 누구야? 그럼 질산이온과 염화이온. 그들 중에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게 하는 건 누구야? 그럼 수소이온이야. 그죠? 얘네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들 다 각자 자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수소이온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를 기준으로 왼쪽이 빨갛게 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까지 같이 엮어서. 그래서 산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뭐가 있고, 결국 그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써볼까요?